여기서 질문. 네. 순위파 국가의 맹주는 어디일까요? 그거는 맹주는 이란이죠. 네? 네. 순위파는 아, 사우디. 순위파는 네. 사우디. 사우디. 맞습니다. 그냥 시아파는 이란. 네, 맞습니다. 순위파의 맹주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맞고요. 시아파 국가의 맹주는 이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도 많고 크고. 네. 그래서 두 나라는 계속해서 갈등 관계에 있었습니다. 현재 시아파 국가는 이란을 비롯해서 이라크, 레바논, 시리아, 예멘, 그리고 바흐레인 등이 있는데요. 네. 이란만 국민 대다수가 시아파라고 할 수 있고 나머지 국가들은 시아파 인구 비중이 많게는 60%, 이라크 같은 경우 네. 적게는 10% 정도가 됩니다. 10%가 있는데도 그곳이 시아파 국가라고 하나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시리아의 경우에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순니파이지만 지금 알 아사드 대통령은 시아파거든요. 이렇게 파워 게임이구나.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 시아파 맹주인 이란이 순니파들로 가득 찬 다수의 국가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으로 인근 나라의 시아파를 지원해주고 라이벌인 사우디아라비아를 견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시아파의 초승달. 시아파 벨트. 초승달 벨트. 이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사우디를 중심으로 뭔가 이렇게 둘러싸고 압박하는 형국인데 맞습니다. 보시면 이란이 주축이 돼서 초승달 모양으로 시아파 동맹국들과 벨트가 형성이 되어 있어 초승달 벨트로도 불리는데 앞서 언급한 저항의 축이 바로 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거기 들어가나요? 맞습니다. 레바논 무장 정파인 헤즈볼라의 미사일의 정확성을 높이는 GPS 기술을 전수해 준다던가 재정, 군사 인력 다방면으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8년 로하니 정부에서 국방 예산을 공개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때 이란 내부가 굉장히 시끌시끌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로하니 행정부 국방 예산에서 시아파 벨트 국가들에 대한 광범위한 그리고 막대한 지원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후티 반군의 홍해 공격도 이란의 지원이 없었더라면 아주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쌤, 이 초승달 벨트도 뭐가 지리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야 완성이 되는 건데 지금 보면 예멘은 조금 떨어져 있잖아요. 어떻게 이게 연결이 된 거예요?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하셨어요. 2015년에 예멘 내전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멘의 후티 반군은 시아파 벨트라고 불리기는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동맹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후티 반군과 이란이 자연스럽게 손을 잡게 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앞서서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후티 반군으로 인해서 순위파인 예멘 정부군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로 망명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말씀하셨어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이걸 명분을 삼아서 아랍에미리트 등 반후티 10개국과 아랍연합국을 조직해서 내전에 개입을 하게 된 거예요. منظمة إرهابية تظهر أمامنا سوف نعمل ونتخذ إجراءات لمحاربتها. 그래서 연합군은 내전이 발발하자 후티 반군이 장악한 수도 사나를 폭격하고 지상군까지 투입을 했습니다. 사우디 지상군이 국경을 넘어 예멘 북부로 진격했습니다. 도전이 격화되면서 지금까지 숨진 사람은 4,300여 명. 이 가운데 절반은 민간인입니다. 게다가 2015년 9월에는 사우디 연합군이 예식장을 폭격을 해서 130여 명의 예멘 사람들이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건도 있었어요. 여론이 안 좋았겠네요. 그러니까 이에 대항해서 이란이 후티 반군을 지원하면서 예멘 내전은 사우디와 이란의 대리전 양상이 되었던 것이죠.
이란 입장에서는 후티 반군이 예멘 정권을 잡게 되면 사우디를 압박하고 시아파 세력이 확대되는 것이니까 도와주지 않을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هرچه زودتر عربستان سعودی خاتمه بده به این جنگ خانمانسوز و نابرابر برای خودش و برای منطقه روزهای بهتری رو رقم خواهد زد. مردم یمن حق دفاع مشروع خودشون رو دارن. 예멘 반군 후티가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시설을 무인기 등으로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쌤, 근데 이번에 그 후티 반군이 여기 홍해 이렇게 장악한 것도 이렇게 되면 사우디아라비아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되나요, 지금? 현재 사우디아라비아는 나서지 않고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뭔가요? 아, שלום ישראל, מועדים לשמחה. נחתנו עכשיו בריאד, בירת ערב הסעודית, משלחת רשמית שהוסמכה על ידי ראש הממשלה נתניהו לכל פעמי השלום. 사우디가 이스라엘과 수교하려고 하자 고립을 우려한 하마스가 이스라엘에게 네. 선제 공격을 했죠. 도발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우디는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과 수교 협상을 중단하고 있고 반 이스라엘 여론에 당황해서 후티 반군에 대한 비난도 그리고 순니파인 하마스에 대한 지지도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이게 지금 그러니까 중동에서 벌어진 이팔 전쟁 이런 거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금 지목되고 있는 그 중에 하나인 거죠. 맞습니다. 이팔 전쟁을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아랍 형제들, 뭐 무슬림 형제들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텐데 네. 침묵하고 있는 네. 상황인 거죠. 그 상황 이면에는 사실은 각자 국가들의 어떤 실리와 이익을 위해서 사실 계산을 하고 있는 네. 그런 양상이 좀 보이고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오히려 보면은 시아파이면서 친이란 세력인 후티 반군이 지금 하마스를 지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من این سرطان انشاءالله به دست خود مردم فلسطین و نیروهای مقاومت در کل منطقه ریشه‌کن خواهد شد به فضل الهی. 그런데 왜 시아파인 이란이 이렇게 적극적인 지원을 할까요? 그러네. 왜냐하면 이란에서는 시아 이슬람이라는 것이 단순한 종교를 넘어서서 때로는 정치 이데올로기화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란은 1979년 이슬람 혁명을 통해서 팔레비 왕조가 무너지고 이슬람 종교 지도자인 호메이니가 최고 권력을 가진 이슬람 공화국에 들어서게 되면서 네. 자신들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공동의 적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적이 바로 이스라엘, 미국과 함께. 사실 아까 후티 반군의 구호를 사실 저는 이란에서 많이 들어봤거든요. 미국에게 죽음을, 이스라엘에게 죽음을. 이란 입장에서 이스라엘은 그냥 적도 아닌 대적인 미국의 조력자이자 팔레스타인 무슬림의 땅을 찬탈한 국가라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이스라엘의 시오니즘을 반대하고 미국과도 적대적인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유일하게 이란과 친이란 세력들이 하마스를 공식적으로 지지하고 있는데 사실 이 공식적인 지지 이면에도 자신들의 어떤 취하고 싶은 이득이 있구나. 이득이 있겠죠. 그래서 미국과 이스라엘에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경쟁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이 되는 상황에서 중동을 과거처럼 관리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확전을 원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도 상황이 다르진 않습니다. 최근 텔아비브에서 시민 수천 명이
인질 교환을 위한 협상을 촉구하는 한편 네타냐후 총리의 퇴진과 조기 총선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이란 국민들의 비판과 정권 교체 압박이 있기 때문에 세 나라 모두 전면전은 최대한 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게다가 걸프의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 같은 국가들은 전쟁의 소용돌이에 끼고 싶지 않아요. 제가 최근에 아랍에미리트를 출장을 다녀왔거든요. 두바이는 너무나 이게 우리가 중동에 전쟁이 일어났다는데 이래도 돼라고 할 정도로 평온하고 오히려 전쟁으로 인한 반사이익도 보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시리아 그리고 요르단, 이집트 그쪽이 너무나 이제 전쟁에 휘말려 있으니까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정세가 불안정하니까 이제 두바이로 아랍에미리트도 이주를 해서 투자 이민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두바이 경제가 호황을 맞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다 이권이니까 가만히 있는 게 이득이다 해서 또 사우디는 가만히. 맞습니다. 신임 애들이 다 꼬여가지고 이게 어디서 러시아, 우크라이나부터 풀어야 돼. 어디서 일단은 중동 지역은 이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거기서부터 좀 풀어야 좀 그러면 좀 나아질까요? 어떻게? 그 이야기는 영상을 보고 나서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지 시각 12일 새벽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 라파에 격렬한 폭격을 가했습니다. 하마스는 이번 공격으로 100명 가까이 숨졌으며 인질 3명도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We saw again Palestinians being killed yesterday. What we want is to ensure that anything that happens is done in full respect of international law, in the full respect of the protection of civilians. 인질 100여 명도 아직 잡혀 있어 이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이스라엘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끊임없이 계속 전쟁으로 치닫는 거는 지도자들이 이건 반성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희생되는 거는 국민들이잖아요. 아이들이고 아무런 죄 없는. 죽는 거지. 맞습니다. 네. 현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신뢰 관계가 끊어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급선무가 되어야 될 것은 지금 당장 사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하마스 전쟁이 지금 해법이 어떻게 해야 풀릴지 잘 모르겠거든요. 끝낼 만한 해법이 있다고 보시나요, 선생님은 약간? 이번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을 해결할 시나리오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 바로 두 국가 해법입니다. 네. 두 국가 해법. 두 국가 해법.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 중재에 나섰던 카타르는 두 국가 해법을 해결책으로 제시했습니다. You will see all the countries coming back and injecting funds there to reconstruct it, unless we address the real issue, which is the two-state solution. 그런데 1990년대 초에 제시된 것처럼 가자 지구와 요르단강 서안에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우고 예루살렘은 공동으로 통제하는 방식으로 하자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때와 현재 상황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럼 저 가자 지구와 저기 서안 지구 모양을 그대로 살리는 게 아니라 새로운 어떤 구획을 나누자는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배워서 잘 아시겠지만 서안 지구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전창민을 이스라엘 영토로 옮기는 작업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영토를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조율할 과제들이 많지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각각의 국가를 건설해서 서로를 인정하고 공존한다는 두 국가 해법의 골자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갈등을 해결하는 최선의 대안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각각의 입장이 어때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이랑 이스라엘 각각의 입장이 한쪽은 어떤지. 싫다 그럴 것 같은데. 처음 두 국가 해법이 나왔을 때와는 달리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싫다 그렇다. 네, 지난해 9월 이스라엘 민주주의 연구소에서 시행한 설문에 따르면 이스라엘 유대인 32%만이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3분의 1. 5년 전에 47%였는데 15% 정도 낮아진 수치인 거죠. 그런데 팔레스타인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전엔 이 두 국가 해법에 대해서 과반을 차지를 했었는데 동의 비율이 주민 28%만이 두 국가 해법을 지지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진 것을 반증하는 예입니다. 아니 근데 한 지역에 사는데 서로를 국가로 인정을 하기 싫으면 한 국가로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럼 그것도 싫고 국가를 나누라 그러면 그것도 싫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너희들이 떠나라 뭐 이건 것 같은데 이스라엘 보고 떠나라고 하건 팔레스타인 보고 떠나라고 하건 뭐 그것도 어디로 갈지도 갈 데도 없고 그럼 뭐 어떡해요? 말하는 뭐 대안이라는 게 있습니까 지금? 사실 그런 대안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선은 종전부터 선언을 해야 됩니다. 우선은 전쟁을 멈추고 나서 말씀하셨듯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이번 전쟁으로 인한 골이 너무나 깊어졌죠. 네. 그리고 더 이상 협상 테이블에 앉기도 어려울 만큼 서로에 대한 신뢰, 믿음, 평화에 대한 의지가 너무나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네. 이걸 도대체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는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급선무가 되어야 될 것은 지금 당장 전쟁을 멈추고 두 국가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들이 함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를 머리를 맞대고 구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종전 말씀해 주셨는데 하마스가 좀 길게 뭐 2달 안팎으로 휴전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지금 쏟아지고 있거든요. 네. 이게 종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근데 그것도 너무 웃긴 것 같아. 한참 싸우다가 자, 2달 휴전한다. 그 2달 후에는 다시 싸울래 말래 이거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희한한. 네, 그럼에도 국가야. 불구하고 미국이 두 국가 해법 이외에 28 전쟁의 종전을 위한 중동 평화회담의 발판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미국과 이집트, 카타르 중재국이 참여한 새 협상안이 나왔는데요. 종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포괄적인 조항과 인질 석방 등을 90일간 3단계를 거쳐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스라엘과 주변 아랍국들과의 관계 정상화, 전쟁 종료 이후 가자 지구 재건을 위한 다국적 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회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중재안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ואני מבקש שוב להדגיש, אין פתרון אחר זולת ניצחון מוחלט. אם החמאס ישרוד בעזה, זאת רק שאלה של זמן עד הטבח הבא. 앞서 하마스는 3단계에 걸쳐 135일간 휴전하되 이 기간 동안 인질과 수감자 석방을 제안했습니다. 중재국 카타르와 이집트 모두 낙관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أما بالنسبة لتصريحات نتنياهو فنحن نعتقد أنه يحاول هنا أن يتعالى على أزمته. 국제사회의 거듭된 만류에도 이스라엘이 결국 구호품 전달 통로인 라파를 공격하면서 대규모 민간인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대규모의 유혈 사태로 양쪽 다 신뢰 관계가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당사자들이 협의를 내리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양측을 잘 중재하는 것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될 것이죠. 글쎄 그거마저 일어나지 않는다면 후티 반군은 홍해 봉쇄를 뭐 계속 하겠다고 얘기할 거고 그럼 지금처럼 뭐 수에즈 운하 통과하는 것도 다 또 어려워질 테고 이 상황이 지지부진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요? 그럼요. 그리고 후티 반군이 원했던 것도 어느 정도 이뤘다고 봅니다. 그렇지. 그들이 홍해 봉쇄를 한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미국과 이스라엘의 위상을 약화시키는 것이었는데 미국, 영국 등 서방 국가와의 분쟁을 이끌어내고 현재 미국, 유럽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를 주축으로 한 아랍 국가가 이스라엘, 하마스 휴전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잖아요. 이러한 결과들이 후티 반군의 입장에서는 이란한테 자신들이 유능한 집단임을 이제 입증하는 것이고 자신들의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아니야. 저기 큰형님, 저 여기서 잘 하고 있죠. 좀 봐주세요. 막 약간 이런 거 아니에요. 그 후티 쪽에서는 맞습니다. 이란을 큰형님이라고 생각하면. 네. 굉장히 머리가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을 좀 끝내고요. 홍해를 좀 평화의 바다로 돌리기 위한 시급한 과제가 그 조치가 뭔지 선생님께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운하 뚫기. 진짜 이집트와 이스라엘 국경의 수에즈 운하를 뚫으면 경제적 효과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게 돼서 그걸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나눠 갖는다. 그렇게 되면 서로 윈윈이 되어서 뭔가 서로 양보할 수 있는 여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너무 획기적인 제안이라서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게 할 수 있었다면 지금까지 이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니 저희를 어떤 그 평화 대사로 그쪽으로 좀 보내주시던가 저희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갈게요. 고려해 볼 만한. 고려해 볼 만하잖아요. 그분이 가셔가지고 한 10kg씩만 파세요. 10kg씩만 파시면 어떻게 좀 뚫릴 것 같은데. 너네 무슨 파야? 시아파야? 순 뭐야? 저요? 순정파요. 순정파예요. 이걸 한번 보시죠. 조지타운 대학교 카타르 캠퍼스의 도서관 앞에 모습을 제가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선생님 찍으신가요? 보시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팔레스타인 사망자 수가 3만 명이 넘어가고 있고 그중에서 아이들만 약 12,000명인 것입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무고한 희생자만 키울 뿐이고 이제 더 이상 가자 지구의 민간인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해결을 당사자들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관심을 가지고 평화회담을 진행하는 등 종전을 위해 지금보다 더 많은 노력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전이 되어야만 후티 반군의 홍해 봉쇄 또한 멈출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루빨리 종전을 시키고 두 국가 간 문제는 좀 더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평화는 무력으로 유지될 수 없다. 오직 이해를 통해 유지될 수 있다. 많은 희생자를 만들고 선과 악의 구도, 적구도로 평화를 찾는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교, 인종, 문화 등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누구의 편도 적도 아닐 때 평화로운 공전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에 주신 말씀을 계속 곱씹게 되면서 오늘 수업을 마무리합니다.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전쟁도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이렇게 오래 끌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빨리 끝냈으면 좋겠고 지구상의 전쟁은 더 이상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올해는 쌤 말씀처럼 이해를 통해서 국제 정세에도 평화의 봄바람이 불어오기를 바라봅니다. 오늘은 구기현 쌤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